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가 송재우 위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엄청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이면서도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 경기 해설을 할 때 한 번도 샌프란시스코를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국내 방송을 통해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한국 선수가 잘하는 모습을 원하고 또 한국 선수 소속팀이 이기는 걸 보기 위해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치우친 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템파베이 휴스턴 경기 중계를 시작하면서 저는 테드 바렛 주심이 존이 넓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휴스턴에게 유리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확인해보니 휴스턴이 얻은 추가 스트라이크가 6개인 반면 템파베이는 2개로 차이가 꽤 컸습니다. 저는 NBA에 비하면 메이저리그는 포스트 시즌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정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음모론을 써보자면 메이저리그 사무국 입장에서는 시리즈가 짧게 끝나는 것보다 길게 가는 게 좋을 테고 양키스가 떨어진 입장에서 최고의 흥행 카드는 다저스와 휴스턴의 월드시리즈 리턴 매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휴스턴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휴스턴이 올해 사인 훔치기 없이 우승을 하면 커미셔너도 면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소설을 한번 써본 거고 사무국이 진짜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2차례 느낌이 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지만 대 조시 제임스였는데요. 최지만이 오늘 선구안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포싱과 커브를 던지는 조시 제임스의 커브를 골라낼 수만 있으면 충분히 제임스의 빠른 볼을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지만은 제임스가 몸쪽으로 낮게 던진 97마일 패스트볼을 타구속도 109마일, 비거리 136m 대형 동점 홈런으로 만들어냅니다. 비거리 447피트는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 좌타자가 친 가장 긴 비거리의 홈런이라고 하는데요. 타구가 날아가는 순간 우익수 스프링어를 비롯해 모든 야수들을 얼어붙게 만든 홈런이었습니다. 끌려가는 팀에게 동점을 만들어준 이 8회 초 홈런은 최지만이 2018년 9월 11일 클리브랜드 자완 마무리 브래드 핸들을 상대로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때려냈을 때를 넘어서는 본인 커리어 최고의 홈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템파베이가 이 홈런을 발판으로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느낌이 쎄한 순간이 한 번 더 찾아왔다는 겁니다. 닉 앤더슨은 제가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 감독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앤더슨에게 맡기는데요. 구위와 제구가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올해 9이닝당 1.7개의 볼넷과 9이닝당 14.3개의 삼진을 기록함으로써 1볼넷당 9개의 삼진을 잡아낸 앤더슨의 약점은 엘리트 마무리치고는 피홈런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포스트 시즌에서 이미 끝내기 홈런을 친 경험이 있는 코레아가 등장하다 보니 두 번째로 느낌이 쎄한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결과는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기 전 코레아는 베이커 감독에게 끝내기 홈런을 치겠다고 했고 베이커 감독은 그래 나가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베이커 감독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신의 형에게 제발 연장전에 가서 프람버 발데스를 올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 코레아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휴스턴은 현재 팀의 에이스인 발데스를 6차전 선발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코레아는 지난해 10월 14일 ALCS 2차전에서도 양키스 JA 헵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날린 바 있는데요. 이로써 버니 윌리엄스, 데이비드 오티스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2개의 끝내기 홈런을 날린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또한 코레아는 통산 세 번째 포스트 시즌 끝내기를 통해 데이비드 오티스와 함께 이 부분 역대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오늘 휴스턴은 스프링어의 초구 리드오프 홈런으로 시작해 코레아의 끝내기 홈런이 나왔는데요. 포스트 시즌에서 리드오프 홈런과 끝내기 홈런이 모두 나온 팀은 오늘 휴스턴이 최초라고 합니다. 템파베이의 아쉬운 점은 불펜 3대장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선수인 앤더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규 시즌에서 우타자를 상대로 29타수 1피안타 무홈런이었던 앤더슨은 포스트 시즌 들어 우타자에게 5개의 안타와 2개의 홈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캐시 감독이 마운드 운영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어제 4차전에서 반드시 오늘 끝내겠다는 생각 대신 좀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한 게 화근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츠츠고의 타구 때 제가 괴성을 지른 점을 사과드려야겠는데요. 저는 잘 맞은 타구였다고 봤기 때문에 최소한 펜스 앞까지는 날아갈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 안 날아가서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어쨌든 템파베이는 3연승 후에 2연패를 당하게 됐는데요. 앞서 3연패를 당한 팀이 2연승으로 6차전까지 간 경우는 38번 중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팀은 6차전에서 패하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6차전을 승리한 팀이 바로 리버스 스윕에 성공하는 2004년 보스턴입니다. 당시 보스턴은 1차전을 10대7, 2차전을 3대1, 3차전을 19대8로 지는데요. 특히 3차전의 19실점은 1999년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보스턴에게 23대7로 패한 클리브랜드에 이어 포스트 시즌 역대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전에서 9회 말 데이브 로버츠의 더 스틸과 빌 밀러의 동점 적시타, 12회 말 데이비드 오티스의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역전승에 성공했고 5차전에서 오티스가 또 한 번 14회 말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6차전에서는 커트 실링이 7이닝 1실점, 7차전에서는 데릭 로가 6이닝 1실점으로 양키스 타선을 잠재우게 됩니다. 느낌이 좋지 않은 건 휴스턴의 6차전 선발인 프란버 발데스와 7차전 선발인 랜스 맥컬러스가 그런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큼 최근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반면 템파베이의 6차전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포스트 시즌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템파베이와 다저스를 응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날이실 것 같은데요. 다저스는 커쇼가 그동안 가을에 약하다는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커쇼는 오늘 경기 전까지 애틀란타를 상대로 정규 시즌에서 11경기 5승 1.78, 포스트 시즌에서 3경기 2승 무패, 21이닝 1자책, 평균자책점 0.43으로 도합 14경기에서 7승 무패, 평균자책점 1.49를 기록할 정도로 애틀란타 상대에 강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4회 마르셀 오스나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맞은 데 이어 6회 선두타자 아쿠냐가 내안타와 송구 실책으로 나간 무사 2루에서 프레디 프리먼과 오스나에게 백투백 2루타를 맞고 강판을 당했습니다. 커쇼는 올 시즌 미러키와의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8이닝 13K 무실점으로 좋았는데요. 하지만 미러키는 팀의 공격력이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커쇼는 샌디에고를 상대한 디비전 시리즈 6이닝 3실점에 이어 오늘은 5이닝 4실점에 그쳤는데요. 이로써 디비전 시리즈 통산 평균 자책점이 4.02,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4.84, 월드 시리즈는 5.40으로 시리즈가 올라갈수록 커쇼의 성적도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 커쇼에게는 반전이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다저스는 커쇼에 이어 올라온 불펜 에이스 그라테롤까지 무너짐으로써 오늘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챔피언십 시리즈는 내일도 2경기가 열리게 됐는데요. 저는 내일 포스트 시즌 투데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있을 달팽이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손흥민 선수의 영국 현지 반응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